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거북이 출신 금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송승현입니다. 네, 지난주도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아, 네. 저는 지난주에 그 친구들 모임을 나갔어요. 네. 모임을 나갔더니 이제 요즘에 제가 부동산 이 채널을 MC를 보다 보니까 정보 그 어떤 소문들? 네, 어떤 그런 지식 소문들이 좀 이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네. 그 2천만 원으로 네,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친구분이 어디다 투자하셨대요? 저도 아, 궁금하네요. 그 많이 들어보는 건데 그 공장, 아파트형 공장. 음. 네, 거기 투자했다고 하던데. 요즘은 네. 이름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 오, 아파트형 뭘로? 공장에서 지금은 그런 단어 보기도 좀 힘든데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요? 네. 아, 굉장히 좀 뭐 있어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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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 누구? 제 본명 손연옥이요. 네. 네, 이름이 금비로 하니까 연예인으로 활동하기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죠? 센스 있어요. 네, 이름이 세련돼 보이듯이 네.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고 나서 네. 좀 브랜딩도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층에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 상가도 들어오고 뭐 예전처럼 그 굴뚝 있는 그런 공장들은 없어지다 보니까 네. 건물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고 네. 그래서 그치. 요즘에 좀 유망하고 또 각광을 좀 받는 부동산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는 상점들이 들어오려면 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2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 뭐 그냥 뭐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2천만 원 자꾸 강조를 하니까 아니 2천만 원이면 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보면은 네. 이 지식산업센터가 네. 세제 혜택이 많아요. 오.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적인 걸 고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많으니까 네. 관심도가 지금 높은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임대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대출이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고 오, 대출이요? 네, 대출이 많이 나오고 오. 그다음에 내가 지식산업센터는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네. 내가 직접 실입주를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90%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것도 장기 저리로. 오. 네, 그러면 네. 내가 단순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네. 1억에 80%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 음. 그럼 아까 말씀하신 2천만 원이면 가능하고, 그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은 그 3%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뭐 월세가 평당 3만 원으로 해서 받으니까 뭐 한 20평 정도를 분양을 받았다. 그럼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60에서 네. 대출 이자 네. 20만 원 빼면 얼마예요? 40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은 따박따박 받는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또 우리가 이런 것에 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할 때 처음에 초기 자본은 적게 들지만 대출을 많이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실이 난다면은 그걸 본인 부담이 본인 부담이지. 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운영했을 때는 조금 손해나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오피스텔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자만 그 부담을 해도 되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돼요. 원금 상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원금하고 이자가 이자. 더해지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월세 받는 거에서 또 공시까지 나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예,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또 산업단지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데 개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를 놓을 때도 굉장히 수월해요. 그렇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임대 의무 기간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네. 임대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까다롭네요. 네,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상품 자체가 개별 산업단지에 네. 있는지 산업단지에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대출을 일으켜서 향후에 내가 거치 기간이 끝났을 때 자금의 흐름
뭐 이런 플로우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투자를 하기 전에 굉장히 꼼꼼히 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장점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단점도 네. 장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2천만 원이라는 거에 너무 포커싱을 하지 사실 말고 좀 훅했어요. 네, 마음이 하긴 했지만 훅하지. 그 다른 쪽의 모습도 네.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네. 저와 함께 또 금비의 떴다 부동산 진행을 하시면서 잘 알겠습니다. 투자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작게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그럼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